안녕하세요. RBCTV 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2017년 개정 세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 살 수 없다면 최소한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자. 임마누엘 에르만 피테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구나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우리 옆에 나와 계신 우리 세무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 방송국, 정경윤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 저희 방송국 이제 단골 예. 세무사님 되셨는데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더 건강해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말에 보내시면서 뭐, 또 많이 또 좋은 회식 자리, 예, 뭐 가시- 송년회도 모임에 많고, 가시고. 예, 신년회도 많았습니다. 체중이 좀 늘으셨을까요? 예, 예. 우리 세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전 국세청에서 근무하셨고요.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TV 출연을 다수 하셨고 또 부동산 세법 강사이시면서 법률 서비스 기업 로시컴 세무 상담위원이시고 행정자치부 말 세무사님이시고 또 RBCTV 세법 전문위원이십니다. 또 우리 세무사님 직접 본인 소개 추가로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윤 세무사입니다. 특히 원래 첫 방송인데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세청 근무를 했고 현재 세무사에서 총 한 25년 동안 그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이 세법 관련해서 세무 관련해서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탑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뭐 학교 다니는 거 빼고는 계속 세무 일만 한 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법 관련해선 예. 전문가 정말 진정한 전문가시죠. 우리 RBCTV 방송국에서 우리 정경윤 세무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행복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부 들어갈까요? 예. 네. 1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아마 오늘 주제가 2017년도 시행 부동산 분야 개정 세법에 대한 강의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뭐니 해도 네네. 가장 크게 뭐 바뀌었다기보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특히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네네. 기산일 조정했다는 게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꼈고 했던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이제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조세 부담을 이제 경감해주고 단기간 부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세 부담을 이제 뭐 과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과거부터는 뭐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라고 봐서 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부를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주다가 네네. 작년 12월 2일 날 개정이 되면서 네네. 이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뭡니까? 어떤 획기적인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뭔지 뭐 아니면 홍두깨식으로 무슨 소린가 싶어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것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속에서 차감해주는 요 항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하겠지만은 장기보유 공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오래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적게 매기고 단기간 사고 파는 사람한테는 중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부동산은 모든 게 해오다가 특별히 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해오다가 작년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꼭 투기는 아니겠지만은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사고 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기성이 뭐 많고 뭐 10년, 20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일단은 기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저걸 한번 보시면은 네네. 2015년도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네. 그러다가 16년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개를 특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공개를 해주긴 해주되 앞에 2015년도까지 보유했던 모든 기간 다 무시해버리고 10년을 갖고 있으니 지금 다 무시해버리고 16년부터 1년씩 해주겠다 하다가 17년도에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이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바뀐 건데 조금 이따가 내가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이거 무슨 혜택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지금 예시를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네. 동일한 조건에서 2016년도 12월 31일 날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며 또 동일한 자산을 2017년 1월 1일 날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사실관계를 한번 쭉 보면은 취득일은 2006년도 6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 가액은 2억 원의 양도를 했고 양도 물건은 지방 소재 농지입니다. 이제 이 농지 소유자가 서울에 살면서 저 지방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대표적인 어떤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취득 가액은 9천만 원 주고 샀고 그다음에 취득세 500만 원, 등록세 250만 원 이건 하여튼 가정치고 부대 경비가 한 750만 원 정도 들었다가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이 납세자가 작년도에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며 원래 1월 이후에 세금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기 비교표인데 이제 앞에 거는 작년도 12월 31일 날 양도했을 때 세금이고 이제 그 옆에 거는 이제 원래 1월 1일 날 양도했을 때 세금인데 이게 쭉 보면은 뭐 양도 차익까지는 동일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동일하게 1억 25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50이 나오는데 만약 저거를 작년도 2012년도 16년도에 팔았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10몇 년 보유했지만은 2016년도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은 보유기한은 1년도 채 안 됩니다. 딱 1년입니다. 3년 이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금액에서 250만 쭉 빼고 하면은 보통 세율이 저게 과세 표준이 1억이면 35%가 맞는데 2016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계적으로 10% 중간합니다. 35% 원래는 35%짜리 세율이지만은 45%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 계산세액은 4,50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진공제 1,490만 원 하면은 작년도 팔았을 때는 3,01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고 거기서 10%인 300만 원, 301만 원이 지방세가 돼서 총 부담세액은 3,3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12월 31일 날 팔았을 때고 하룻밤 자고 나서 1월 1일 날 팔았을 때 그때 세금 계산을 해보면은 양도 차익은 동일합니다. 1억 250만 원인데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이 사람이 10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그렇게 되면은 3,075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소득 금액은 7,175만 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은 과세 표준이 6,900이 됩니다. 6,900이 되는데 원래 6,900이라면 이 사람이 24% 구간인데 다시 또 10% 업을 하니까 34% 구간이 되고 그래서 계산세액은 2,300만 원 정도가 되고 누진공제 522만 원 하면은 산출세액은 1,800만 원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지방세가 한 180 돼가서 결과적으로 그 2천만 원 정도가 총 부담세액인데 결국 양도일 하루 차이로 부담세액이 1,300만 원이 절감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거 예를 든 건데 만약 이 사람이 뭐 양도 차익이 2억, 3억, 4억이라면 이게 막 그야말로 뭐 기하급수적이라 그럴까 늘어나는데 이렇게 이런 걸 설명했더니 제 납세자분도 그렇고 좀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원래 팔 건데 작년에 안 팔고 억울하죠. 원래 팔 건데 근데 지금 뭐 자꾸 저한테 좀 그 어떤 뭐 왜 안 알려줬냐? sontak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하죠. 국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좀 억울한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또 원래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적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루 상간에 저렇게 큰 세금이 많이 난다는 것 좀 조세 형평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왜 이게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 기산일 이렇게 조정함으로 해서 세부담이 확 줄어든 이유를 알겠고 또 작년도 세법 개정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었다는 거를 내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정말 네 토지 갖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작년 연말에 네 저게 아마 양도하시는 12월 분들이 2일 날 개통과 되면서 그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계약금 등도 받은 사람은 잔금을 2017년도 하면 모를까. 이미 그때 10월 2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미 잔까지 받아버린 분들은 참 뭐 땅을 치고 불과 며칠 상관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아마 다음 기회가 되면은 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지금 이 비사업용 토지가 사실 보면은 과거에 아마 6, 7년 전에는 막 60%도 과세했고 장기부의 공제를 계속 안 해오다가 중간중간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모든 빗장이 싹 풀려버리고 단지 지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은 10% 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장기부의 공제까지 다 허용하는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지금 특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다음 기회에 되면 한번 주제를 비사업용 토지가 어떤 경우가 비사업 토지며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건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네 부유 토지 관련해서 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네 세무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